안녕하세요. 오늘은 방과후학교 교재 54쪽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단락의 핵심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공리주의죠?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리주의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이 공리에 따라 즉 그 행위가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늘리는데 그 결과적으로 얼마나 기여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자, 일반적으로부터 이론까지. 자, 이 내용 여러분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공리주의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개념. 그럼 공리주의 개념에서 핵심 포인트는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늘리는데 결과적으로 얼마나 기여했냐, 즉 최선의 결과를 보겠다는 이야기죠. 공리주의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이러한 표지어 밑줄 그으시고, 자, 공리주의는 인간이 자신과 더불어 다른 존재들의 이익과 행복을 공평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까지. 여기까지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공리주의의 전제가 되겠습니다. 자, 공리주의의 기본 전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다음 문장 들어갑니다. 그리고 표지 밑줄 그어놓고, 인간은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증진하려는데, 자, 여러분, 몸 한 대 나왔어요. 그럼 이제 뒤에 문장에 핵심 키워드가 있겠죠? 그러한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들 중에서, 자, 인간의 최대 이익과 행복이라는 뭐라고 여러분? 최선의 결과를 가져온 행위를 옳은 행위로 본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러면 최선의 결과를 옳은 행위로 본대요. 그러면 이게 바로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본래적 가치로 여기는 거죠. 다음 문장에 보면 공리주의는 이러한 최선의 결과를 본래적 가치로 여긴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래적 가치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개념 정의 냅니다. 본래적 가치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 지니는 가치. 이게 본래적 가치의 개념, 즉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구적 가치로 또 나오네요. 그죠? 자, 이게 본래적 가치가 1번, 도구적 가치가 2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도구적 가치의 뜻은 다른 어떤 것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 이게 도구적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래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는 서로 대조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대조되겠습니다. 즉 상대된 개념이죠. 그런데 최선의 결과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공리주의는 여러분 다시 세 가지로 나눠지네요. 그죠? 1번 쾌락주의적 공리주의, 2번 선호공리주의, 3번 이상공리주의로 나눈다. 세 개로 구분하고 있네요. 그죠? 자, 가달락의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달락의 주제. 주제는 여러분이 보다시피 되게 쉽죠? 자, 어떤 내용 여러분 주제가 개설이 될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그렇죠? 최선의 결과를 본래적 가치로 여기는 공리주의 입장,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눠달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리주의는 세 가지 입장이 있어요. 그죠? 거기 첫 번째가 쾌락적 공리주의죠. 쾌락적 공리주의,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쾌락적 공리주의 했을 때는
자, 여러분 보세요. 분석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입장이 뭐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한계가 뭔지를 봐야 되겠죠, 한계. 요 두 개를 명확히 잡아줘야 됩니다. 쾌락적 공유의 입장이 뭐고, 한계가 뭔가, 요 두 가지를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입장은 바로 나오네요. 최선의 결과를 쾌락의 증진으로 보는 이론. 바로 이게 뭐가 돼요? 입장이죠. 즉, 입장은 최선의 결과를 여러분, 뭘로 보는 거예요? 입장에서는. 쾌락주의는. 당연히 쾌락이 되겠죠. 쾌락 증진이죠. 이렇게. 됐죠? 이걸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쾌락의 증진.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심적경영 쾌락을 본래적 가치로 여기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즉 쾌락적 권위주의 이론에 따르면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인간들의 쾌락을 가장 많이 증진하는 행위. 바로 이 부분이 뭡니까, 여러분? 입장이죠. 쾌락주의. 그러나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럼 뭐예요, 여러분? 이제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걸 한계라고 부르죠. 한계 별로 어렵지 않네요. 그죠? 그러면 한계라는 것은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여러분? 그 다음에 쾌락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기도 한다는 설명이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설명이 어렵다. 이걸 여러분이 포인트 잡아줘야 돼요. 한계는, 자, 다른 것, 쾌락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한다는 설명이 어렵다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여러분이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달라기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당연히 쾌락적 공리주의 입장과 한계가 되겠습니다. 다달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달락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쾌락 공리주의 한계를 극복하는 선호 공리주의가 나와야 되겠죠? 선호 공리주의, 이게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는. 그러면 이제 선호 공리주의도 여러분 어떻게 봐야 돼요? 선호 공리주의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입장과 한계가 있는 거죠. 이렇게 딱 정리가 돼야 됩니다. 좀 선호 공리주의 입장은 뭔가 나오네요. 이 이론은 최선의 결과를 선호의 실현으로 본다. 선호의 실현이 되기는 입장은, 자, 여기서 이야기한 최선의 결과는 입장이 뭐예요, 여러분? 선호의 실현이죠. 이게 선호 공리주의 입장입니다. 그쵸? 예. 자, 선호 공리주의에 따르면 다시 설명하고 있네요. 도덕적 옳은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영향을 미친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지닌 선호를 가장 많이 실현시키는 행위. 이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선호 공리주의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떻게 하죠,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선호라는 뜻은 각자가 원하나 실현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선호의 뜻은 각자가 원하거나 실현하고자 하는 걸 선호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쭉 보면, 자, 개인의 선호가 반영됐다. 그 다음에 최선의 결과를 설명해서 쾌락의 한계를 극복했다예요. 쾌락적 공유주의 한계를. 그죠? 그러나가 나오네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면 이제 뭐예요, 여러분? 한계가 나와 있다는 거죠. 선호 공유주의는 A서부터 여기까지. 자, 한계. 이렇게 여러분 살펴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선호 공유주의 한계는 비정상적, 자, 욕구에 기반을 둔 선호의 실현이, 여기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비정상 욕구에 기반을 둔 선호의 실현과 정상 욕구 기반에 둔 선호의 실현이,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동일한 비중을 갖지 않는다. 바로 이 부분이 뭐가 됩니까, 여러분? 한계죠. 가 뭐죠? 예. 그래서 한계는 동일한 비중을 갖지
않는다라는 점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싶다. 어렵다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한계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이제 다달라기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다달라기 주제는 선호 공유주의 입장과 한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라달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달락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쾌락과 그 다음에 선호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 이상공유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대안으로 이상공유주의다. 한계를 극복했다는 이야기죠. 쾌락하고 선호.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중요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죠. 여기서 이 이론은 어떤 두 이론이죠. 쾌락과 선호의 이론이죠. 자, 최대 이익과 인간의 최대 이익과 행복을 인간의 행위로 옳은 행위로 여긴대요. 그럼 이 부분이 바로 여러분 뭐가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자, 인간의 최대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인간의 행위를 옳은 행위로 여긴다. 요까지. 그다음 이제 그러나가 나와요. 그죠? 요까지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쾌락 공유주의와 선호 공유주의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쾌락과 선호 공유주의의 공통점. 이런 식으로 뽑을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러나 했으니까 그 다음 뭐가 나요? 차이점이 나오겠죠? 자, 이상 공유주의는 쾌락 공유주의와 달리 쾌락을 유일한 본래적 가치로 생각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이론은, 즉, 이상 공유주의의 이론은 진실에서 어디까지 이런 배열까지. 자, 이런 것들을 본래적 가치에 해당된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즉, 본다라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이 여러분 뭐가 돼요, 여러분? 쾌락적 공유주의와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주의와 차이점. 됐죠? 또 선호 공유주의와 달리 이상 공유주의는 이런 이상들 인간의 선호와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자, 인간의 선호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무관하게 실현돼야 할 것을 본래적 가치로 주장한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바로 이 부분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선호 공유주의와의 차이점이 되겠죠? 무관화됐으니까 선호 공유주의와의 차이점. 이걸 여러분이 뽑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또 들어갑니다. 이상 공유주의에 따르면 본래적 가치에 해당하는 이상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구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 공유주의는, 자, 그 다음 여러분 보세요. 자, 인간들이 서로 다른 관심과는 무관하게 실현돼야 할 이상들을 인간이 더 많이 실현하는 것이 최대 이익과 뭘로 본 거냐면 행복이라고 본다. 바로 이 부분이 뭡니까, 여러분? 이상 공유주의의 입장이 되겠죠? 입장이 되겠습니다, 입장. 즉, 이상 공유주의 입장은 이성의 실현을 최선의 결과로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것을 포인트로 딱 두고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그러나 했으니까 뭐예요, 여러분? 이제 이상 공유주의 한계가 드러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자, 어디까지? 요 부분까지 어렵다까지. 즉, 이상 공유주의 한계는 본래적 가치에 해당하는, 즉 본래적 가치의 이상들이 갈등할 때, 갈등이죠. 갈등할 때 어떤 이상이 실현이 최선인지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이 바로 한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볼까요, 여러분? 이상 공유주의 똑같이 자, 입장과 한계 이렇게. 입장은 아까 이야기한 이상의 실현을 바로 어떻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최선의 결과로 보고 있는 거죠. 이상의 실현이 이렇게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한계는 방금 이야기했죠. 본래적 가치의 이상들이 갈등할 때, 즉 본래적 가치의 이상이 갈등할 때, 갈등.
자, 갈등할 때 어떤 이상의 실현이 최선인지, 어떤 이상의 실현이 최선인지 설명하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다는 이야기죠. 설명 X. 이 부분이 이상 공리주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이제 내용은 살펴봤고요. 이제 문제 들어갑니다. 1번 문제 한번 분석해 보세요. 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답을 3번으로 했을 때는 여러분이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설명하기가 쉽진 않죠. 난이도 문제니까. 내용 설명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학생 1번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상들이 갈등할까? 여기서 이런 이상이 갈등한대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추론하세요. 뭡니까? 어느 공류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상이 갈등하는 마지막 문장에서 다루고 있었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기 갈등. 이상 공리주의 한계와 관련되어 있죠. 이상 공리주의 한계와 관련이 있죠. 이런 걸 여러분이 뽑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학생 2번을 봅니다. 학생 2번. 학생 2번이 중요하죠. 자, 자유와 생명이라는 가치가 갈등있다. 그런데 사회적 차원에서 인간 행복이라는 가치가 상위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관인 여러분 뭐라고 나왔어요? 생명이죠? 여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생명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본래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문에서는. 자, 여기서 여러분 본래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쵸? 설명해 보겠습니다. 본래적 가치, 도구적 가치. 이건 기본 포인트예요, 여러분. 자, 본래적 가치는 뭡니까, 여러분? 인간의 행복.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도구적 가치는 뭡니까, 여러분? 생명이죠. 자유가 아닌 생명. 생명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여러분이 뽑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문제가 되게 쉬워지는 거죠. 저걸 못 뽑으면 문제 어렵죠. 그래서 3번 답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답지는 여러분이 보다시피 여기 부적절하다. 어때요, 여러분? 이거 잘 분석해야 돼. 그죠? 부적절하다. 어때요, 여러분? 맞죠? 왜 맞습니까? 여러분. 분석 잘해야 돼요. 그죠? 자, 한번 분석해 볼게요. 생명이라는 인간 행복, 본래적 가치, 그 다음에 가치 실현에서 도구적 가치로 여긴다. 요것은 부적절하다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역발상 해봅시다. 학생이 이런 생명을 본래적 가치 실현을 위한 도구적 가치로 보고 있죠. 그러면 학생이 이 의견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포인트를 잡아야지만 답지가 쉬워지는 겁니다. 자, 1번 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는 아까 여러분 생명이 인간 행복을 본래적 가치로 봤죠. 그렇죠? 자, 본래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도구적 가치로 여기고 있는 거죠. 여기 나왔죠, 여러분. 여기 요 생명이 도구적 가치, 인간 행복은 본래적 가치. 그럼 어때요, 여러분? 여기서 맞아요, 틀려요?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 자, 이걸 본래적 가치라고. 자, 학생이가 생명을 인간 행복이나 본래적 가치 실현을 위한 도구적 가치로 여기고 있잖아요. 근데 자유라는 본래적 가치의 실현이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그 설명은 틀리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여러분 잘못된 거죠. 그렇죠? 예, 2번 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답지도 마찬가지예요. 학생이는 인간 행복을 본래적 가치로, 생명을 도구적 가치로 여기고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적절하지 않다가 되겠죠. 자, 이제 4번 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는 자유가 아닌 생명이란 도구적 가치를 통해 인간 행복이란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적절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가 맞겠죠. 5번 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행복은 도구적 가치가 아니라 아까 어느 가치에 해당된다? 본래적 가치에 해당된다 했죠. 근데 부적절하다 하면 틀린 거죠.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2번 답지는 5번이죠. 되게 쉬워요. 왜 5번인지 볼까요, 여러분? 이상공리주를 봐야 됩니다. 지문에서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공리주는 여러분 아까 여러분 포인트가 있어요. 이상공리주는 아까 여러분 포인트가 뭡니까? 자, 인간의 선호와 관련이 있다, 무관하게 실현된다. 무관이라고 했죠,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를 둬야지만 3번 문제를 풀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일단 답지 먼저 분석하고요. 자, 관심에 따라 실현된다. 여기 잘못됐죠, 여러분. 그죠? 즉 이상공리주는 이상이 인간들의 관심과 무관하게 실현될 거라고 본 거죠. 자, 이상공리주 이상은 인간들의 관심과 무관하게 실현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예. 즉 다시 이야기하면 이상공리주는 관심과 무관하게 이상이 실현되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자, 1번 답지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답지 키워드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자, 이 부분을 여러분 딱 설명하려니까요. 보기 내용 설명 안 하면 해석 안 되겠죠. 그래서 보기 내용 봅니다. A는 인문학 서적을 더 많이 읽기에 자, 성향, 여러분 조심한다. 같은 성향을 가진 친구들을 모아 동아리를 만들었대요. 그러면 같은 성향을 가졌다는 것은 A와 다른 사람들이에요?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동일성이 더 쉽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A와 동일한 선호를 가진 사람들이 되겠죠. 동일한 선호를 가진 친구죠. 이렇게 여러분 잡아줘야 되겠죠? 이게 포인트고 두 번째 뭡니다. 1번 그 인문학 서적을 읽고 A와 동아리 친구들 여러분 보세요. 모두 큰 즐거움을 느꼈대요. 큰 즐거움을 느꼈다는 건 뭐예요? 뭘 경험한 거예요? 즐거움을 느꼈다는 것은 쾌락이죠. 쾌락이라는 뭘 경험한 거예요? 심리적 경험을 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1번 답지가 너무 쉬워집니다. 쾌락이라는 심리적 경험을 증진시켰다. 맞는 표현이죠. 즉 A 동아리 친구들은 인문학 서적을 읽으며 큰 즐거움을 느꼈다 했으니까 그 즐거움 속에는 바로 쾌락, 심리적 경험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자, 2번 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에 밑줄 읽으면서 분석을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죠.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 즉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는 모든 인간들의 쾌락을 어떻게 해서 여러분? 쾌락을 가장 많이 증진하는 행위죠. 많이 증진시키는 행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3번 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은 A 동아리와 친구의 선호 실현 이 부분에 밑줄 그어놓고 아주 쉽죠 여러분. 자 A와 동아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면 선호 실현하거든? 동일한다는 거예요. 여기 포인트죠. 동일한 것을 선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설명 같은 성향을 가진 친구들 요가 관련이 돼 있죠. 4번 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은 선호를 시켰으며 동아리 내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다. 밑줄 그어놓고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는 모든 사람이 각자가 지닌 선호를 어떻게 여러분 가장 많이 실현시키는 행위죠. 그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좀 빨리 했네요, 여러분. 오늘 홀가분 하겠네요. 자,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치겠네요. 왜 안 되는데, 이렇게.